7월 27일입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일요일이죠. 미국 시간으로는 7월 26일 토요일이고요. 서부 시간으로 3시 22분. 주말에는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봐야 되는데 최근에는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의 움직임을 봐야죠.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시는 이 화면이 이더리움의 실시간 모습입니다. 3768.59. 자, 가까스로 플러스를 지켜내고 있거든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러스 0.57%는 11만 8230.53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테슬라 소식부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은 악재에 가까운 테슬라 소식들이 좀 나오네요. 하지만 걱정 없습니다. 왜 걱정 없는지는 이따 뉴스 이후에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고요. 일단 월가에 나온 소식들을 좀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스크도 인정한 위기의 테슬라. 야, 제목을 꼭 저렇게 뽑냐. 자, 캘리포니아에서 로보택시 영업 허가를 아직 받지 못했다는 소식이거든요. 조금 들여다보겠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자, 로보택시 허가를 아직 받지 못했다고 자, 로이터 통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지역 규제 당국인 캘리포니아 공공유틸리티위원회는 이날 이메일을 통해서 당국이 테슬라에 발급한 운수업 허가는 이 회사가 자율주행차를 운행하는 것을 허용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자, 테슬라가 유료든 무료든 자율주행차를 이용해 사람들을 운송하거나 테스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긴 했는데요. 자, 앞서 미국의 경제 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드는 테슬라가 이르면 이번 주말 샌프란시스코와 그 일대 베이 지역에서 운전자가 탑승한 채로 자율주행 로보택시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죠. 자, 이에 대한 로이터의 확인 요청에 아직은 허가하지 않은 사안이라고 공공유틸리티위원회가 해명을 했는데요. 테슬라가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서 전세 운송 서비스 영업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알렸다고 전했습니다. 자, 테슬라는 지난 3월 전세 운송 서비스 영업을 허가받았는데 이 허가는 회사가 차량을 소유하고 자사의 직원을 운전자를 활용하는 전통적인 택시 서비스를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한편 이날 로이터 통신과 미국 매체 인사이드, EBS 등은 테슬라가 중국의 첨단 주행 보조 기술 성능 평가에서 미국 현지 경쟁사 20개의 경쟁사 있잖아요. 리오, 리오토, 비아이드를 모두 제쳤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관영 중국 중앙TV와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가 운영하는 자동차 메카 매체죠. 디카가 최근 함께 진행한 고속도로 주행 테스트에서 테슬라는 전체 36개 모델 중에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각 업체가 제공하는 레벨 2 수준의 첨단 운전 보조 시스템 ADAS라고 그러거든요. 고속도로 주행 중 맞닥뜨리는 여러 위험한 상황에서 어떻게 가능한지 파악하는 실험이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에서 테슬라의 자율주행 확실히 뒤처졌다, 중국에 다 뺏겼다. 도대체 그런 카더라 통신이 왜 메인 뉴스를 장식하는지 모르겠네요. 다른 건 몰라도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이 팩트의 기초에서 보면 어디 감히 중국의 이런 표현을 들어서 죄송한데 확 그냥 짱깨 전기차 빙신 핫바리 같은 놈들이 테슬라를 감히 그냥 택도 없습니다, 여러분. 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를 좀 업신여기거나 무시하려고 하는 그런 업체들의 기사들을 우리도 확 그냥 도구무시해버리고요. 팩트를 중심으로 전해드리는 미주노래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는 미주노래 뉴스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도 조금은 우울한 소식인데요. 자, 테슬라의 최대 자산으로 일컫는 일론 머스크의 효용성에 대한 조금 네거티브한 뉴스들이 나오는데 테슬라 혁신의 상징이자 미래의 비전 그 자체로 간주되던 머스크에게 투자자들이 점차 등을 돌리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미국 대선판에 그가 뛰어들었고요. 트럼프 대통령 재선에 공을 세운 뒤에 주요 고객들이 등을 돌린 데 이어 이제는 투자자들마저 그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도 좀 해석을 해드릴게요. CNBC는 자, 오늘입니다. 테슬라 투자자들이 머스크가 제시하는 달콤한 미래에 대해 회의적이 되고 있다고 보도를 했고요. 과거에는 그의 장밋빛 전망이 투자자들에게 꿈과 희망을 줬지만 지금은 투자자들에게서 회의적 반응이 주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서 머스크가 점점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거짓말을 샀던 양치기 소년이 되어가고 있다는 건데요. 자, 머스크는 23일 장 마감 뒤
애널들과의 전화 실적 회의에서 조만간 테슬라 전기차는 자율주행으로 완벽하게 탈바꿈할 것이라고 장담을 했죠. 전기차 소유자들이 잠을 자는 동안 테슬라 전기차들이 자율주행으로 돌아다니며 돈을 벌어다 줄 거라고 약속을 했는데요. 아울러 지난달 텍사스 어스틴에서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 자율주행 택시, 로봇택시 서비스가 조만간 다른 지역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죠. 올해 말에는 미 인구 절반이 테슬라 로봇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그는 인허가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이미 2분기 실적은 저조할 것으로 예견된 터라 머스크의 이런 장밋빛 전망이 주가를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했고 테슬라 주가는 다음 날인 24일 안 그래도 힘들었는데 머스크가 또 당분간 더 힘들 것 같다 그러니까 8.2%나 폭락을 했죠. 자, 투자자들은 머스크가 제시한 장밋빛 비전보다 보조금 폐지에 따른 수요 둔화 우려, 저가 경쟁 전기차의 부상, 머스크의 정치 행보가 따른 미국과 유럽의 테슬라 브랜드 이미지 추락 등에 더 집중을 했죠. 테슬라 실적 발표 뒤에 분석 노트들에 따르면 비전도 좋지만 테슬라에 당장 필요한 것은 실적 전환이라고 못 받기도 했죠. 로봇택시, 로봇 등 미래 비전은 중요하다면서도 그렇다고 실적 성장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자, 투자은행의 제프리스도 장밋빛 전망과 달리 테슬라의 현실인 실적은 지루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골드만삭스도 테슬라의 로봇택시 역량이 아직은 부족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비즈니스 인사이드는 테슬라가 직원들에게 보낸 내부 메모에서 이르면 주말에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서 로봇택시 서비스가 시작될 것이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그러나 이는 공수표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네요. CNBC에 따르면 테슬라는 캘리포니아에서 로봇택시를 운행하기 위한 허가도 아직 신청하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캘리포니아 당국은 테슬라가 캘리포니아에서 로봇택시의 승객을 태울 수 있는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확인했고요. 머스크를 비롯한 테슬라 경영진은 테슬라가 샌프란시스코 외에 네바다, 애리조나, 플로리다주 등에서 로봇택시 운행 허가를 받으려 한다면서도 세부 내용은 함구했습니다. 자, 이와 달리 로봇택시 분야 선두주자인 알파벳 산하 웨이모는 세력이 날로 확대되고 있죠. 알파벳은 올해 뉴욕과 필라델피아를 비롯해 미 10여 개 도시에서 웨이모 로봇택시 시범 서비스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요. 머스크의 공수표에 대해 시장은 단죄하고 있죠. 자, 나스닥 지수가 지난주에만 1%, 올해 전체로는 9% 넘게 올랐지만 테슬라 주가는 22% 급락했습니다. M7 빅테크 가운데 최악의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정말 일론 머스크는 양치기 소년이 되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고요. 이거는 뉴스의 왜곡이고요. 투자자들의 보보습, 즉 보고 싶은 것만을 보는 습관이 낳은 저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 비전을 제시하면서도 일론 머스크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인허가 문제가 해결된다는 단서를 달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 단서는 그냥 외면해버려요. 그리고 곧 확대될 거다. 근데 아직도 안 했어? 속았네? 이딴 식으로 자꾸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니죠. 언제 일론 머스크가 당장 된다 그랬나요? 미래에 대한 청사진이죠. 또 한 가지. 자, 항상 언론들은 이렇습니다. 테슬라 어닝 발표에 내려가면 테슬라는 아직 자동차 주식이야. 실적이 안 좋았잖아. 인도량이 안 좋았잖아. 근데 그러면 여러분, 인도량이 발표된 그 달에 테슬라 어닝의 판매는 인도량과 비례하는 수치가 계속 나오는데, 그러면 인도량 발표 뒤에 보통 테슬라 어닝 발표가 한 20일 정도 있다 나오잖아요. 그럼 그 기간 동안에 오른 테슬라는 무엇으로 설명한디? 응? 완전 폭삭 속았수다? 아니죠. 그럼 뭘로 설명할 겁니까? 그럼 제가 설명해 볼까요? 주식은 미래가치에 대한 선반영이에요. 주식은 미래가치에 대한 선반영이라고요. 설령 그 선반영이 조금은 더딘다 할지라도 미래가치에 대한 선반영에 대한 기본 공식 틀을 외면하고 테슬라는 어닝이야, 테슬라는 자동차 판매는 회사야, 이렇게 갖다 붙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상당수의 테슬라를 소개하는 언론들은 그런 식으로 지네들이 양치기 소년을 하는 거지. 아, 오늘 왜 이러나? 갑자기 막 열이 확 받네. 아닌 건 아닌 거죠. 또 다른 소식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지난 2022년 9월이죠. 러시아와의 접전 중이던 우크라이나 최전방 지역에서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를 갑작스럽게 차단하라고 지시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당시 우크라이나군의 반격 작전이 상당한 차질을 빚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자,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스타링크 서비스를 운영하는 스페이스X 내부 관계자 3명의 증언을 토대로 머스크가 직접 캘리포니아 본사의 고위 엔지니어에게 헤르손과 동부 도네츠크 지역에 배치된 스타링크 단말기 약 100여 개의 전환을 차단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이들 단말기는 해당 지역의 인터넷 연결을 책임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시 내부적으로 스타링크의 각 연결 상태를 육각형 모양으로 표시하는 내부 지도 화면에서 해당 지역이 어두운 색으로 전환한 것이 확인됐다고 전해졌죠. 현지의 우크라이나군은 예고 없는 통신 두절을 겪으며 작전에 큰 혼란을 겪었다고 합니다. 특히 통신망 차단으로 인해 드론 감시가 불가능해졌고 장거리 포병 화력 조준이 어려워졌으며 군병력 사이에서도 큰 당혹감이 감지됐다고 우크라이나군 관계자는 밝혔는데요. 당시 우크라이나는 전략 요충지인 헤르손을 탈환하기 위한 포위 작전을 감행하고 있었으나 인터넷 연결 중단으로 계획 실행에 차질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자, 결과적으로 우크라이나군은 나중에 해당 지역을 탈환했지만 계획된 시점보다 상당히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로이터는 머스크의 이 같은 지시가 당시 스타링크 운영팀에도 충격을 안겨줬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자, 한 내부자는 머스크가 전쟁의 향방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권력을 손에 쥐게 됐다는 것을 실감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머스크가 정확히 언제 어떤 이유로 차단 지시를 내렸는지는 확인되지가 않았습니다. 익명의 관계자들은 머스크가 당시에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이 러시아를 자극해 핵무기 사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했다는 정황이 있다고 전했는데요. 이에 따라 그의 판단이 외교적 긴장을 감안한 조치였을 가능성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 이제 대부분의 기사들이 추측성에 불과한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일단은 머스크 흠집내기 타이밍 절묘하죠. 지금 앱스타인 쪽에 트럼프가 지금 몰리다 보니까, 그렇죠. 자, 다음 소식입니다. 성범죄자 제프리 앱스타인의 전 연인이자 성범죄 공범으로 수감 중인 맥스웰이 미국 법무부에 앱스타인 사건 관련자 100명과 관련해 진술했다고 ABC 방송과 뉴욕포스트가 보도했는데요. 자, 맥스웰의 변호사에 따르면 이날까지 이틀간 이루어진 법무부 차관과의 면담에서 앱스타인의 사건 관련자 100명에 대한 질문을 받았고 모든 질문에 대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맥스웰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관해 질문에 답한 첫 번째 기회였다고 말했는데, 그는 어떤 것도 숨기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맥스웰이 누구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지,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는지 등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안 밝히겠죠. 자, 이번 면담은 트럼프 대통령이 앱스타인의 성접대 리스트를 은폐하고 있다는 의혹에 지지층이 동요하자 이를 진화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는데요. 블렌치 차관은 이날 자신의 X에 내일도 맥스웰과의 면담을 이어갈 것이라며 법무부가 적절한 시점에 알게 된 추가 정보를 공유할 것이라고 썼습니다. 스코틀랜드 갔잖아요, 지금 트럼프가. 근데 자기는 가는 와중에 자기는 그런 거 보고받은 적 없다. 자, 미국인의 51%는요 트럼프 행정부가 앱스타인의 대처에 대해서 불만족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뭐 민주당이 좋은 게 아닙니다. 미국민의 60%는요 미국의 민주당이 진짜 못한다, 너무 못한다, 오죽하면 오바마 대통령이 좀 정신 좀 차려라, 누구를 향해서? 네, 민주당을 향해서. 얼마나 답답하면 그럴까. 아니, 야당이 됐는데 저렇게 무능한 야당은 또 처음 보네. 오랜만에 야당을 해서 잘 몰라서 그러나? 그렇죠. 여러분, 캘리포니아주에 향후 수십 년 내 강력한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연방지질조사국이 발표를 했습니다. 30년 이내? 근데 저 얘기는 20년 전부터 나왔었는데 어찌됐든 조심해서 나쁠 거는 없죠. 그렇죠. 조심 또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더리움이 갑자기 확 올랐다가 확 꺼져버렸네요. 그렇죠. 비트코인도 확 올랐다 확 꺼지고 시장의 변동성이 장난 아닌데 여러분. 자, 테슬라 여러분 수급만 봅시다. 테슬라에 대한 안 좋은 뉴스들이 막 쏟아져 나올 때가 테슬라의 바닥이었고 결국 그때 테슬라의 손바뀜이 시작했다는 거 아십니까? 수급만 보자니까요. 자, 어저께 가장 푸르른 모습을 보여줬던 게 어떤 주식이죠? 애플인가요? 아마존인가요? 엔비디아인가요? 마소인가요? 테슬라였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테슬라 300불이 지지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지지되고 새로운 매수세가 들어와서 지금 올리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유동성, 거래량만큼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테슬라 투자 잘하기를 원하십니까? 테슬라 투자 정말 잘하고 싶으세요? 그럼 첫째, 미주널 구독하실 것. 둘째, 좋아요 누를 것. 셋째,
엄지척 멤버십 가입하셔서 테슬라만큼은 정확한 저희 무당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제가 테슬라를 몇 년째 연구합니까? 매일같이 팔란티어랑 이미 많은 분들이 저희의 이런 것을 동의해 주셨고요. 그래서 하루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저희 미즈노 멤버십, VIP 멤버십 가입해 주시거든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VIP 멤버십에 가입하시게 되면 VIP 멤버십의 모든 영상을 보실 수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바로 곧 마감되는 우주 9기 공부방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십니다. 고맙습니다.